자,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그 시험 진행한 걸 보니까 어, 일부 못 본 친구들이 좀 있어요. 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First Hop Redundancy Protocol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에 대해서 STP라고 하는 거, 랜 스위치에서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써가지고 음, 기본적으로 룹 프리에 대한 걸 만들어서 중복되는 프레임이 전달되지 않도록 하고, 하지만 어떠한 이유인지 간에 링크가 끊어지면은 다시 네트워크를 살리기 위한 그런 리던던시한 루프를 갖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레이어 2 레벨이고요. 오늘은 이제 레이어 3에서 IP 레벨에서 라우터가 나갈 수 있는 통로가 몇 개가 있는데 하나만 있으면 소용이 없죠. 예를 들면 이게 스퍼브 네트워크라고 하는 스퍼브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나가는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하나밖에 없어갖고 그 포인트를 제외하고 나서 나갈 수 없을 때는 소용이 없는 거고요. 여기는 나갈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두 개 이상일 때, 두 개 이상일 때 여러 개의 라우터 중에 하나를 액티브 상태로 놓고 하나는 이제 스탠바이로 놨다가 액티브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동작을 못할 때는 이제 스탠바이가 동작할 수 있도록 하는 IP 레벨의 리던던시하게 두고 네트워크에 대한 어떤 안전성을 해주는 First Hop Redundancy 프로토콜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예요. First Hop Redundancy 프로토콜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스탠바이 라우팅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트리한 버전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이 되겠습니다.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리미테이션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엔드 디바이스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엔드 디바이스가 보통 싱글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컨피규레이션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될 때 라우터 하나밖에 없는데 이 라우터가 어떠한 이유인지 간에 이 링크가 안 되던 아니면 이 라우터가 동작을 안 하던 그랬을 때는 이제 랜 외부 나가는 거에 대한 것을 할 수가 없죠. 그때에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리던던트한 라우터 혹은 레이어 3 멀티 레이어 스위치를 하나 둬가지고 얘가 하나 동작할 수 있도록 요 그림 같은 경우는 여기 R2가 되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 10.2가 있고요. 10.3이 있는데 10.3이 기본적으로 디폴트 라우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바로 First Hop Redundancy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드 네트워크에서 이런 스위치드 네트워크에서 얼터너트한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First Hop Redundancy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 그러니까 어느 한 포인트에 대한 것이 디폴트 게이트웨이의 그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바로 이제 버추얼 라우터를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생소한 개념인데 이 버추얼에 대한 컨셉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PC에서도 이더넷 혹은 뭐 와이파이에서 버추얼 인터페이스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제 버추얼 라우터 컨셉을 여기 소개합니다. 일단은 그 네트워크에 멀티플 라우터가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근데 얘네들끼리 맥 어드레스하고 IP 주소를 같이 갖고 쉐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추얼 IP, 버추얼 맥 어드레스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싱글 버추얼 라우터처럼 동작하는 것처럼 두 서너 개의 라우터들이 하나의 싱글 버추얼 라우터 처럼 동작하도록 그 쉐어를 해야 됩니다. 버추얼 라우터의 IPv4 주소가 컨피규레이션 돼야 됩니다. 다른 단말들의 전부 다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여러 개의 라우터들의 각각이 아니라 이 버추얼 라우터의
IP 주소를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거기 있는 단말들이 컨피규레이션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프레임을 보낼 때 ARP 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ARP 과정에서도 맥 어드레스에 대한 거 버추얼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 버추얼 맥 어드레스로 ARP 과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ARP 리졸루션을 하게 되면은 버추얼 라우터의 맥 어드레스가 리턴 돼야 되고요. 이 버추얼 라우터의 이 맥 어드레스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프레임을 보내게 되면 그 데이터는 physically, actually, currently active router, 현재 액티브 라우터로 동작하고 있는 피지컬한 라우터로 그 프레임이 전달돼야만 됩니다. 두서너 개의 그 라우터들끼리 얘네들이 어떤 놈이 액티브이고 어떤 라우터가 스탠바이인 거에 대한 그 프로토콜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싱글 버추얼 라우터인 것처럼 싱글 버추얼 라우터로서 맥 IP 주소, 맥하고 IP 주소를 서로 공유하면서 이거를 서로 주고받는 프로토콜. 그런 것이 그 프로토콜이 바로 First Hop Redundancy 프로토콜이고요. 호스트 디바이스들은 사실 뭐 무조건 버추얼 라우터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 스탠바이 막 이렇게 있을 때 그거 무관하게 호스트들은 그냥 버추얼 라우터로 데이터를 보낸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리던던시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라우터가 액티브인지, 어떤 라우터가 액티브인지,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떠한 이유든 간에 누가 스탠바이인지, 그 다음에 하나가 액티브가 안 됐을 때 그 스탠바이로 이제 트랜지션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바로 리던던시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디폴트 게이트웨이 하는 것에 하는 디바이스가 페일리어에서부터 리커버리가 됐을 때, 리커버리가 돼가지고 했을 때는 다시 이제 어떤 라우터를 액티브로 정할지, 퍼스트 홉에 대한 걸 할지에 대한 것을 정하는 것이 바로 퍼스트 홉 리던던스 프로토콜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그림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외부 나가는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피지컬하게는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기 있는 디바이스들에 대한 걸 보게 되면은 얘네들이 봤을 때는 요 하나의 버추얼 라우터만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 버추얼 라우터에 대한 걸 디폴트 게이트웨이로 여기는 보내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모르지만 얘네들이 동작할 때 액티브한 라우터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피지컬리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여기 링크가 돌아가셨을 때 링크 오브 디바이스 페일러가 발생했을 때는 스탠바이 라우터가 이제 포워딩 라우터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이제 뉴 포워딩 라우터 얘가 피지컬하게 라우팅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디바이스들, 이 서브 네트워크에 있는 이 엔드 디바이스들은 이 버추얼 라우터만 보기 때문에 액티브 디바이스든 스탠바이 디바이스든 누군가가 내 패킷을 라우팅만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전달이 됩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 피지컬하게는 2.1 네트워크, 2.1 디바이스가 있고요. 또 하나는 2.2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버추얼 라우터는 2.0으로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 케이스예요. 여기 네트워크는 192.0.2.0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라우터 페일 오버 났을 때, 라우터가 하나 고장났을 때, 액티브 라우터가 어떠한 이유든 간에 고장이 났을 때 프로토콜이 이 트랜지션 한다. 스탠바이 라우터를 뉴 액티브 라우터로 이제 트랜지션을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거의 단계를 보게 되면 스탠바이 라우터가 헬로우 메시지에 대한 것을 받게 됩니다. 이제 스탠바이 라우터가 음,
헬로우 메시지에 대한 걸 포워딩 라우터로부터 이제 메시지를 스탑한 거를 스탑을 하죠. 그러니까 사실 얘 둘 사이에서는 지속적으로 헬로우 메시지가 서로 주고받는데 헬로우 메시지가 안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스탠바이 라우터가 그럼 내가 동작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자기가 포워딩 라우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왜 스탠바이 라우터가 이걸 보냐면 지금 액티브 라우터가 돌아가셨어요. 액티브 라우터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스탠바이 라우터가 알아야 되는데 액티브 라우터가 자기가 죽으면서 나 죽었어 라고 알려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걸 알려주지도 못하고 이 라우터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스탠바이 라우터는 액티브 라우터를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제가 보내주는 헬로우 메시지로 나 지금 계속해서 동작하고 있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가 갑자기 이제 그걸 안 되는 거죠. 제가 더 이상 헬로우를 안 보내는 걸 보니까 그 액티브 라우터가 동작을 안 하는구나 라고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스탠바이 라우터가 포워드하는 포워딩 라우터는 이제 자기가 동작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뉴 포워딩 라우터가 V4 맥 어드레스가 버추얼 라우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버추얼 라우터에 IPv4, V6, V4 맥 어드레스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포워딩을 하기 때문에 다른 호스트들은 사실 데이터를 보내는데 큰 지장이 없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옵션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이렇게 좀 나오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게 되면 여기 보면 핫스탠바이 라우터 프로토콜이라는 거 첫 번째 나오는데 우리가 9.2절에 이 내용을 소개할 거예요. 그래서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트리한 First Hop Redundancy 프로토콜이에요. 기본적인 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그런 방법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던 그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HSRP4 V6 버전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트리한 First Hop Redundancy 프로토콜이고요. 이건 이제 V6 environment에서만 동작을 하고요. V6 왜냐하면 이게 V6에서 동작하는 방법이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디폴트 게이트웨이에 대한 거는 링크 로컬 주소 갖고 나서 라우팅을 합니다. 링크 로컬에서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에 대한 것을 글로벌 유니캐스트 어드레스로 하지 않고 링크 로컬 어드레스를 가지고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경우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만 바뀌어서 보면 버추얼 V6 링크 로컬 어드레스를 가지고 나서 그룹을 정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하는 피어리틱하게 보내는 것이 있으니까 이때 버추얼 IPv6 링크 로컬 어드레스를 보내면 되겠죠. 그렇게 그룹에서 그래서 어떤 놈이 액티브가 돼 있고 어떤 놈은 스탠바이고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요 프로토콜에서 동작하는 거고 단말 입장에서는 그 HSRP 버추얼 IPv6 링크 로컬 어드레스 액티브 라우터에 그러니까 버추얼 라우터에 그것만 이제 보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프로토콜이 보면은 버추얼 라우터 리던던시 프로토콜 버전 2 그래서 VRRP라는 것이 있는데 Non Proprietary Election 프로토콜이니까 이거는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디 이제 특정 회사의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 컨피규레이션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나서 버추얼 라우터 여기서 마스터, 액티브 라우터가 아니라 하나는 원 라우터가 버추얼 라우터 마스터로 다른 것은 저 백업이라는 걸로 백업 라우터 백업이라는 용어로 해가지고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프로토콜이 있고요. 그 다음에
VRRP 버전 3라고 그래서 V4, V6 동시에 다 지원하는 이거 보니까 non-proprietary 하니까 멀티벤더 인바이러먼트에서 동작하는 거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VRRP 버전 2보다는 V6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more scalable 또 하고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GLBP라는 것이 있습니다. GLBP에 대한 걸 가끔 물어봐요. 거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도 보면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트리한 프로토콜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also 로드 밸런싱까지 같이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 있어요? 리던던트한 라우터를 통해들 사이해가지고 로드 밸런싱까지 해주니까 액티브하고 스탠바이 중에 하나는 액티브에서 동작하고 다른 거는 스탠바이로 있었는데 얘는 로드 밸런싱까지 하는 걸 보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퍼스트 업 리던던스에 대한 걸 해두고 만약에 거기 트래픽이 많이 몰리게 되면 로드 밸런싱을 스탠바이가 처리해 준다는 그런 걸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GLBP V6 버전 이것도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티한 퍼스트 헙 리던던시 프로토콜이 되겠고요. GLBP랑 같은 기능을 하는데 V6 인바이러먼트에도 같이 동작하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Multiple first hop router on LAN이 뭔가 싱글 버추얼 first hop V6 라우터를 하고요. 역시 보면 쉐어링 V6 패킷 포워드 로딩. 그러니까 포워딩한 로드에 대한 것도 쉐어링하는 거니까 로드 밸런싱 해주는 게이트웨이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ICMP 라우터 디스커버리 프로토콜. 요거는 과거에 대한 것인데 요거는 뭐 IRDP, 리거세 First Hop Redundancy Solution이라고 해가지고 요것이 V6 호스터로 하여금 라우터가 어디 있고 V6 커넥티비티에 대한 다른 네트워크에 모의를 있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버추얼하게 동작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라우터 디스커버리 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단말에서 이거에 대한 동작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네요. 잠시만. 그런 거죠. 제가 요 위에다가 제가 하나 서브 네트워크에 하나 있는데 라우터가 1이 여기 있고 라우터 2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서브 네트워크에. 근데 얘도 ICMP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에 대한 라우터 디스커버리를 이제 뿌려줍니다. 얘도 이제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 하는 라우터 디스커버리 하는 과정이 있어요. 라우터 솔리시테이션, 라우터 애드버타이즈 하는 과정이 ICMP 버전 4에 있어요. 이거 발달한 게 ICMP V6에서 지금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하는데 버전 4에도 보게 되면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 라우터 솔리시테이션에 대한 것이 V4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말 자체가 하나의 호스트가 내가 라우터 솔리시테이션에 대한 걸 보내면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하는 라우터 디스커버리 과정이 있는데 사실 이 과정에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맨 처음에 디폴트 라우터에 대한 것을 R1으로 설정했다가 뭐 R1이 갑자기 동작을 안 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ICMP 라우터 솔리시테이션을 다시 보내가지고 그럼 R2가 라우터 애드버타이즈먼트 할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디폴트 게이트웨이를 R2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뭐 자동으로 한다기보다도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러한 기능을 갖고 나서 마치 사용자는 그거에 대한 걸 모르게 내부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면 내가 디폴트 라우터가 어떻게 됐는지 바뀌었는지 모르게 사용자가 쓸 수만 있게 해주면 되겠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스탠바이 라우터라든가 퍼스트 라우팅 프로토콜은 그냥 버추얼 라우터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 ICMP 라우터 디스커버리 프로토콜은 버추얼 라우터 컨셉이 아니에요. 그냥 피지컬한 R1 라우터에서 피지컬한 라우터 2로
이제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터리한 HSRP에 대한 과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HSRP의 앞에서 저희가 본 것처럼 얘는 HSRP가 있고요. 그 다음에 HSRP V6 버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HSRP는 시스코 프로프라이어터리한 First of Redundancy Protocol, First of Redundancy Protocol. 그러니까 이 알짜가 제가 매일 헷갈리는데 여기서 할 때는 First of Redundancy Protocol이고요. HSRP 할 때는 이 아래 라우터 프로토콜 혹은 라우팅 프로토콜이 돼요. HSRP라는 게 네트워크 어베일러빌리티라는 것을 이제 제공해주고 있죠. 하나의 라우터가 어떠한 이유인지 간에 동작하지 않게 됐을 때 HSRP라는 건 라우터 그룹에서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액티브한 디바이스, 스탠바이 라우터 디바이스를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인터페이스 그룹 중에서 액티브 디바이스가 패킷을 라우팅하는 데 책임지고요. 스탠바이 라우터는 액티브 디바이스가 동작을 안 할 때 그때 그걸 테이크오버 받아 이제 동작을 시작합니다. 이 프리셋 컨디션을 만족했대. 프리셋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예요. 앞에서 봤다시피 스탠바이 입장에서 액티브하고 계속해서 헬로우를 주고받을 때 헬로우가 이제 안 오게 되면 헬로우에 대한 것이 안 오게 되면 그때 자기가 테이크오버 받아가지고 액티브 디바이스로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HSRP 스탠바이 라우터들은 이제 모니터하는 거죠. 그룹 다른 라우터들이 이제 어떤 상태인지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가 클리 패킷 포워딩 리스폰서빌리티를 받아가지고 동작을 하게 됩니다. 마우스를 자, HSRP 설정할 때 보게 되면 프라이어리티를 주는 게 있고요. 프리엠션이라는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리티는 액티브 라우터에 대한 우선순위고요. 프리엠션은 액티브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면 프리엠션이니까 그거에 다시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프리엠션이 안 돼 있을 때는 액티브가 살아났다고 해도 스탠바이가 계속해서 뉴 포워딩 라우터로서 동작을 계속해서 하고 있으면 걔의 권한을 뺏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프리엠션을 설정돼 있으면은 내가 지금 살아났으니까 네 권한을 내가 다시 뺏어올게. 이게 바로 프리엠션. 액티브 스탠바이 라우터가 HSRP 일렉션하는 과정에서 선택이 됩니다. 그때는 이제 프라이어리티가 큰 역할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V6 V6 주소 높은 게 액티브 라우터로 동작을 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 우리 주소 쓸 때 보게 되면 디폴트 라우터에 대한 것이 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디폴트 게이트웨이 설정할 때 192.168.0.1 그래서 서브 네트워크의 1번에 대한 거를 많이 그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를 뒀었어요. 디폴트 게이트웨이 주소로 주는 것을 되게 그 서브 네트워크에 1번을 줬는데 언제부턴가는 이제 192.168.0.254를 많이 줍니다. 사실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보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하이스트 IPv6 어드레스를 이제 액티브 라우터로 이제 선택을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 개의 라우터 설정돼 있을 때 1번을 대표로 두고 싶은데 만약에 내가 뭐 2번하고 뭐 3번 세 개에 대한 거를 만약에 7자 동작을 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3번이 얘가 액티브 라우터로 이제 동작을 하겠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HSRP 프라이어리티가 가장 액티브 라우터 결정하는데 더 큰 조건이 되고요.
이스트 HSRP 프라이어리티 가장 높은 라우터가 액티브 라우터가 됩니다. 그래서 디폴트 값이 있습니다. 설정하지 않을 때는 디폴트로 100이 되고요. 그 이상의 값을 이제 주면 되겠죠. 만약에 똑같으면 그때는 V15 주소가 더 높은 거가 일렉션 된다. 그 다음에 라우터 액티브 라우터로 컨피그 하고 싶으면 스탠바이 프라이어리티라고 하는 것이 코맨드입니다. 인터페이스에서 그 인터페이스의 스탠바이 프라이어리티 값을 0에서 255까지 해서 자유롭게 줄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가 이런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그림 보시게 되면 버추얼 라우터에 대한 것이 172.16.10.1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0.29가 있고요. 10.3이 있어요. 근데 10.23에서 만약에 프라이어리티가 똑같다고 하면 이쪽이 액티브가 될 거예요. 하이스트니까 이게 더 높으니까. 근데 보니까 여기 프라이어리티가 여기 150이 어사인 돼 있고요. 얘가 디폴트인 1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가 액티브 라우터로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버추얼 라우터는 10.1이지만 그래서 여기 있는 디바이스들한테는 10.1로 디폴트 게이트웨이가 설정되지만 피지컬리 10.2가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또 볼까요? 여기 보면 액티브 라우터로 이제 선택이 되면 다른 라우터가 더 높은 HSRP 프라이어리티가 더 높은 놈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액티브하게 동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0으로 된 것이 만약에 새로 조인을 하게 되면 자기의 우선순위가 더 높은 놈이 나타났으니까는 액티브 자리를 내줘야겠죠. 그래서 보게 되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 보면 그게 있어요. 이 프리엠션에 대한 것이 언제 그게 가능하냐? 스탠바이 프리엠프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코맨드를 줬을 때 자기보다 더 높은 놈이 있으면 그걸 우선순위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리엠션이라는 것이 바로 라우터들로 하여금 리일렉션 할 수 있는 트리거링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네이블 되면 더보다 높은 놈이 오면 자기 액티브 라우터의 기능을 넘겨주게 되고요. 같은 얘기네요. 라우터 프리엠션이 이퀄 프라이어리티 했을 때 그러나 더 높은 V4 어드레스가 있으면 때는 액티브 라우터 프레임 되지 않고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림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는 그림에 있는 것이고 특별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여기 똑같은 상황이네요. 근데 만약에 프레임전이 디세이블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부터 맨 처음에 퍼스트 된 것이 액티브 라우트가 된 것이 그냥 지속적으로 라우트 돼요. 언제까지? 일렉션 과정이 새롭게 시작되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자기가 액티브 상태로 돼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든 말든 계속해서 그냥 걔가 액티브 라우터 동작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프리엠션 디세이블 때입니다. 그러니까 프리엠션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어떻게 되니까 프리엠프티 해주는 거거든요. 프리엠프티. 뭔가 나보다 더 우선순위 높은 사람이 것이 나타나면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나가주는 거야. 먼저 비워주는 게 프리엠션이에요. 뜻 자체가. 그러니까는 프리엠션 아니면 넌 프리엠션이 뭐냐면 넌 프리엠션은 나보다 더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나타나도 내가 다 서비스를 하는 거야. 응? 그런 거야. 그래서 넌 프리엠션이라고 하는 거하고 프리엠션의 단어 뜻이 그러다 보니까 저게 이 일렉션하는 과정에서도 프리엠트라고 하는 걸 설정해 놨을 때는 내가 무슨 액티브 동작을 하더라도 다른 나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나타나면 무조건 나는 걔한테 양보를 해야 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SRP 스테이트가 있어요. 맨 처음에 들어가게 되면 이니셜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run 하는 과정,
리슨하는 과정, 스피크하는 과정, 그다음에 액티브로 빠지느냐 스탠바이예요. 여기 보면 스탠바이만 있지만 사실 액티브 스테이트도 있을 수 있어요. 보게 되면 이니셜 같은 경우 언제냐? 그 인터페이스가 그것이 어베일러블 해가지고 이제 스탠바이 해가지고 값을 설정하거나 어떻게 간에 이제 그 라우터에 대한 동작을 했을 때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게 되면 뭐가 있냐면 아직 버추얼 IP 주소를 아직 결정하지 못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헬로우 메시지도 액티브 라우터로부터 오지 않고 있었어요. 근데 이 런 스테이트가 되게 되면 뭐냐면 라우터가 이제 액티브 라우터에 누가 액티브로서 무슨 정보를 주는지를 듣는 과정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라우터가 우리의 버추얼 IP 주소는 무엇이구나. 그다음에 라우터가 액티브도 아니고 뭐 스탠바이 라우터도 아니구나.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을 이제 다 알게 되는 거죠. 역시 다른 라우터로부터 헬로우 메시지를 다 들으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웨이팅하고 있었던 게 이제 기본적인 거를 설정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은 이제 리슨 과정에서는 진짜 헬로우 메시지를 듣는 거죠. 그다음에 나도 이제 얘기를 해야죠. 나 있잖아. 나도 이 그룹에 조인을 했어. 그래서 일렉션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조인을 해가지고 자기도 이제 헬로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나 누구야? 나도 액티브로 동작하고 싶은데 뭐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스피킹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액티브로 이제 캔디데이트가 되는 거죠. 라우터에 대한 것이 이제 보게 되면은 스탠바이가 된 상태에서 이제 다음에 액티브 할 수 있도록 내가 캔디데이트가 된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자기가 스탠바이에서 액티브가 되면 이제 액티브 스테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스탠바이로 들어가고 자기보다 프리엠션에 대한 거면 이런 것이 다 높을 때는 자기가 이제 액티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스테이트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탠바이 HSRP 라우터 액티브 스탠바이는 전부 다 헬로 패킷을 그 그룹에 있는 한테 보내는데 그룹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쓰고요. 이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224. 얼마 되게 되죠. 그래서 그룹 멀티캐스트 어드레스를 쓰고요. every 3second에 그러니까 3초마다 보내요. 3초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3초마다 보내는데 액티브 라우터가 10초 동안 보내질 않아. 10초 동안 보내지 않으면 스탠바이가 자기가 액티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3초 동안은 헬로 3번 보냈는데 저쪽에서 헬로 3번씩이나 안 왔어.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스탠바이가 액티브가 되는 거죠. 뭐 이 값에 대한 그 값을 3초, 10초에 대한 걸 더 줄일 수가 있고요. 근데 너무 이걸 줄여놓게 되면 CPU가 이걸 데이터 보내는데 시간이 걸리고 그 다음에 unnecessary 불필요한 스탠바이 스테이트로 되고 하니까는 너무 값을 낮추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1초 미만으로 하는 거는 세팅하지 말아라. 그래서 4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여기 액티브로 바꾸는 거. 3초, 10초를 1초, 4초 미만 값으로 바꾸는 거는 너무 트래픽량이 많아지고 스테이트 체인지가 많아지니까 그거는 그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First Hop Redundancy Protocol에 대한 걸 봤고요. 여기에 대한 것을 할 때 제가 요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거를 하나 해서 먼저 영상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 패킷 트레이서에 대한 거는 조금 동작이 잘 안 해서 어, 그래도 여러분이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에 대한 것 좀 어디가 잘못됐는지에 대한 것까지도 같이 올려놨으니까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first hop redundancy 프로토콜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